건강을 위해 딱 한 가지를 바꿔야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식습관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강조하는 것이 식습관인데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음식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가 너무 쉬운 음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건강을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앞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하는 음식 첫 번째는 소주입니다. 원래 증류식 소주를 소주라고 불렀었는데요. 1960에서 70년대에 쌀을 많이 소모하는 전통주들의 판매를 금지하는 양곡관리법으로 인해 대체재로 저렴한 희석식 소주들이 대중화되면서 평소에 흔히 사용하는 명칭인 소주라는 이름을 희석식 소주에게 내어주고 밀려났습니다. 지금의 희석식 소주는 96%까지 6번 증류를 시켜서 정말 원재료의 맛과 향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순수에 가까운 알코올을 만들어서 향료와 아스파탐 같은 감미료를 넣어서 취하는 목적으로 마시고 있는 게 흔히 볼 수 있는 소주입니다. 언젠가부터 이러한 희석식 소주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술인 것처럼 퍼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화학물질에 가까운 물질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먹어선 안 될 물질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맛과 향 때문이 아니라 취하기 위해 저렴하게 찾고 있는 독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응급실에 술로 인해 병이 생겨서 오는 환자가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값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드시는 분들이 참 많죠. 간이 쉴 시간 없이 계속 혹사를 당하면 간염, 간경화를 넘어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주를 비롯해 술을 멀리하시는 것이 건강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건강을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하는 음식 두 번째는 모조 치즈입니다. 치즈는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요리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주는 식품인데요. 그러나 치즈 중에서도 유지방을 사용하는 일반 치즈와 달리 식물성 유지인 파뮤를 사용해 만들어진 모조 치즈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성분 표시를 확인했을 때 식품 첨가물인 렌네카제인과 파뮤 등이 적혀 있다면 모조 치즈를 사용한 것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모조 치즈는 주원료인 파뮤와 함께 물을 섞어서 만드는데 이때 기름과 물이 잘 섞이도록 유화제를 넣고 응고제 역할을 하는 렌네카제인 등을 혼합하여 진짜 치즈처럼 보이도록 만듭니다. 최근 피자 한 판에 5,000원부터 만원 하는 피자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이러한 값싼 모조 치즈를 사용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모조 치즈는 화학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제품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을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하는 음식 세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평소에 건강에 나쁜 탄산음료를 대신해서 과일 주스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과일 주스가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독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중에 판매 중인 과일 주스 대부분은 생각보다 당분이 과도하게 많이 함유되어 있어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를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일 자체만으로도 당분이 높고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 시럽이나 액상과당과 같은 감미료를 첨가하기 때문에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 등의 성인병 발병 위험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과일 주스를 매일 한 컵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2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단단한 과육을 가진 과일들은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질기고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 섭취했을 때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 또한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과일을 모두 지평태로 갈아버리게 되면 섬유질이 모두 파괴되면서 소화되는 과정이 짧아지고 체내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과일 주스보다는 과일 본연 그대로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하는 음식 네 번째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92%, 단백질이 8%로 구성된 고탄수화물 식품으로서 당지수가 높은 음식에 속합니다. 밀가루처럼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면 당뇨병의 발병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초과 섭취된 포도당이 그대로 지방으로 쌓여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차 몸에 쌓인 지방은 결국 건강했던 간도 지방간으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중에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한 사람들의 지방간 유병률이 남성은 1.7배, 여성은 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에 쌓인 지방이 염증을 유발하게 되면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변증과 같은 간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간암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어렵겠지만 가급적 밥 이외의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하는 음식 5번째는 카놀라유와 포도씨유입니다. 유채꽃 씨앗으로 만든 카놀라유는 여전히 부작용에 대해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기름인데요. 카놀라유의 발연점은 240도로 보통 튀김 요리 온도인 180도보다 높아서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에 따른 기름의 변화를 측정한 한 연구 결과를 잘 살펴보면 카놀라유는 발연점이 높아도 산화 안정성이 떨어져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기름에 비해 산패물질의 생성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패란 기름을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시키거나 높은 온도나 습도에 노출되어 기름이 변질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름이 산패되면 알데하이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만들어져 심혈관 질환, 암, 치매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카놀라유에 이어 포도씨유 역시 문제가 많았는데요. 포도씨유는 트랜스 지방 함량이 기본적으로 높고 온도를 높이면 다른 기름에 비해 수치가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산화 안정성 역시 카놀라유와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름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바로 GMO인데요. GMO란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생물체의 유전자를 변형한 식품을 말합니다. 현재 카놀라유의 80%, 콩기름의 90% 이상이 GMO 씨앗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GMO가 암을 유발하고 호르몬 교란을 일으킨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GMO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따라서 굳이 산화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GMO 논란이 많은 기름을 사용하기보다 논란이 적고 산화 안정성이 좋은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하는 음식 6번째는 가공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대신해 햄이나 소시지, 훈제오리처럼 가공된 육류를 많이 섭취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가공육에는 먹음직스러운 색을 내기 위한 발색제를 비롯해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가고 고기를 절이거나 발효, 훈제하는 과정에서 보존료나 화합물들이 첨가되기 때문에 우리의 장 건강을 크게 망가뜨립니다. 실제로 가공육은 생산 과정에서 발색제 및 보존제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첨가되는데 이것이 단백질 속의 아민이라는 성분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매일 50g의 가공육을 섭취할 경우 대장암 발생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가공육을 인체 발암 물질 1군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가공육뿐만이 아니라 가공식품 자체도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과학이 발전하고 가공식품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기 복용 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는 실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식용으로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지 우리 몸속 세포 대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직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화학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장기 부작용에 관해서는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쌓여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눠서 비교를 할 수조차 없고 특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윤리적 이유 때문에 점점 더 증명할 수도 없어질 거고 말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있는데요. 실제로 연구와 허가를 통해 만든 제품이지만 우리의 폐를 죽이고 있던 제품이었습니다. 짧은 실험을 통해서는 확인이 안 됐던 거죠. 가습기 살균제와 마찬가지로 발색제, 합성 보존료, 방부제 등의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인간의 신체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가공식품은 가급적이면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유전학적으로 아주 옛날부터 시작해서 몇만 년 동안 음식들을 먹고 살았고 먹어왔던 음식에 맞춰서 신체의 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물질들을 먹어서 적응하려면 몇 세대에 걸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공식품을 멀리하라는 의견이 많은 것이죠.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른다가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움푸드테라피 센터 소장 이기호 교수님도 우리가 태초 옛날부터 먹었던 음식들을 먹지 않고 가공 음식들, 썩지 않은 음식들, 첨가물들이 합쳐진 음식물들을 먹으면 우리 몸은 적응을 할 새도 없고 적응할 수도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몸과 후세들한테 이어진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가공육을 포함한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